자,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법률이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지적이죠, 지적.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지적 청사를 받고요. 2장에서는 뭐예요? 토지 표시상을 뭘 등록하는지, 지적 공별 등록상, 지적 공부가 2장에서 나옵니다. 3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5페이지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페이지 6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65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자, 토지 이동의 개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거는 뭐다? 작년 토지 이동의 개념 바로 25회 때 작년 1번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죠. A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합성 목표를 잡고, 학습 목표는 토지 이동에 대한 개념 이해, 요게 이제 작년에 출제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잡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할과 합병 아주 논점이 좋습니다.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는 논점 별표 3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므로 명확한 이해와 숙지를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먼저 잡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신규 등록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토지 이동이란 이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자, 이게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가 되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요 말소와 관련돼서는 요거예요.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게 이제 강학상으로는 우리가 해면성 말소다라는 의미를 이제 듣게 돼요. 자, 토지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그럼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개념을 잡았으면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가 대표적으로 무슨 등록이 된다? 신규 등록이 돼요.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우리가 아마 기본서에 되어 있을 거고,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마다 기본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우리가 되어 있고, 합병과 관련돼서는 69페이지부터 자 70페이지 딱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의 핵심은 뭡니까? 자, 신규 등록을 나가기 전에 그래도 기본서 넘기기 전에 낙서라도 한번 남겨놓고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남기죠. 그러면 우리 수업을 들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일단 밑줄은 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거기 65페이지 보니까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대한 개간해가지고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쭉 나와 있고,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밑에서 1번이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밑줄을 딱 끊어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이 이제 65페이지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우리 66페이지 보면 뭡니까? 토지 이동 사유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자, 신규 등록이 나와요. 그러면 신자라는 걸 떼요. 신자라는 걸 떼서 신규 등록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신자. 그러면 이제 프로펠러가 3개가 돌아가야 돼요. 자, 신자가 뭡니까? 신자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로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뭡니까? 자, 신규 등록은 신자죠. 그러면 지적 공부 하나 창설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설적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지적 공부가 최초로 창설된다.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책이고,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도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규 등록의 핵심은 바로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우리 24일 때 2.5점짜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약간 돌아가는 게 이제 이렇게 하죠. 자, 신규 등록은 신자. 그래서 60일에 신청을 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고 단 거짓으로 신청하면 거짓으로 신청하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1이다. 1.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잡아서 1학년 1반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벌칙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도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이라는 요 핵심에서 창설적 효력 돌아가고 등기부 X다.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적탁은 어다 제외된다. 등기 적탁. 그러면 나머지 60일 과태료 부과사유 X. 그러면 핵심은 여기서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고 그럼 신규 등록이란 66페이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의 의의가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60일이라는 건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1번으로 되어 있네. 가로 4번의 처리 절차에서 등기 적탁 불가능. 여기에 1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돼. 그래서 그거 등기 적탁 불가능이라는 걸 잡아두시라는 거. 그러면 다시 오셔서 여 신규 등록은 신자라는 것은 신 포인트가 돼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신규 등록의 의미를 잡아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등기 적탁이 불가능. 그걸 한번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등록 전환이 되죠.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우리 등록 전환 두 번째 테마를 우리가 봐야죠.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가기 전에 일단 정리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기 전에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죠.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뭡니까? 바로 토지고, 바로 대표적인 지적 공부고, 자, 지적 공부 뭡니까? 바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돼. 지적 공부는 8종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봐봐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마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전환이 나와요? 등록 전환이 나온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의의를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의 의의를 한번 잡고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유출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67페이지에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 첫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우리 약속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임에서 토로 간다. 그러니까 임토로 가는 게 대표적인 등록 전환이다.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임야하고 토지,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 하느냐? 바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 임야도의 축적은 뭡니까? 6,000분의 1이죠. 그래서 6,000분의 1이고 일반 축적이. 이거는 1200분의 1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에서 소에서 대로 갔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토지의 뭐가 높아져요? 정밀성이 높아지네.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정밀성을 높인다라는 게 바로 두 가지 주 목적이 되는 거네. 그럼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대표적인 등록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임에서 토로 간다. 그러면 임에서 들어가니까 소에서 대로 갔네. 그래서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래서 축적 변경 수반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근데 축적 변경 수반은 요거는 언제나입니다. 나중에 언제나 이렇게 나오면 또 뭐예요? 언제나. 요거 언제나의 도구만에 빠져서 안 돼요. 언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임에서 들어가니까 땅이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은 지목 변경은 뭐다? 수반은 하네요. 근데 지목 변경 수반과 관련돼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안 한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 이제 15회 때하고 22회 때 출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자, 임에서 들어갈 때 청량을 하는데 여기에 170이에요. 170이고 청량을 했더니 250이야. 그러면 말소하고 가겠느냐? 말소하고 250을 정정하고 말소하고 이렇게 가느냐? 후자입니다. 근데 요 정정은 바로 뭡니까? 바로 직권 정정 사유가 돼요.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
여기 허용 범위 초과하고 이내를 구분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초과 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초과에 대해서는 15회거든. 15회 때 출제됐고 이내일 때는 22회 때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초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정정해준다. 지적소관청이 바로 직권정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직권정정사유라는 거. 나머지는 뭐 이제 똑같아. 60일이고 거짓으로 신청하면 1학년 일반이다. 그러면 등록전환을 요걸 딱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구나. 등록전 허용 범위 초과와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와 수반하지 아니할 때 그 두 개가 논점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그걸 찾아서 배낭 메고 여행을 떠나자고요. 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자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들고 기본서로 가서 체크를 해 놓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히 가로 2번 대상입니다. 자, 1번과 2번을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 자, 1번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거는 산지관리법. 요거 형광펜 딱 잖아요. 산지관리법. 이걸 국계법으로 고치면 X가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뭘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1번은 수반하는 거고 2번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요 기억과 1번과 2번에서 자, 요거는 이제 뭐 1번과 2번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1번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이걸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68페이지로 가야죠. 자,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특히 2번을 한번 봐봐요. 가로 4번에 2번. 자, 허용 범위 이내라는 거.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22회 때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바로 밑에 직권 정정 이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걸 소유자 신청 정정으로 고쳤습니다. 15회 때는. 그러니까 요 2번이 또 우리 등록 전환에서 핵심 중심 키라는 걸 우리가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분할은 등록 전환은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토지 이동 사이도 개념도 우리가 잡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분할에 대해서. 분할은 논점이 아주 중요한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은 별표가 3개 들어가고 자주 출제됩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일단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참고용으로 하나 써놓습니다. 맨 위에다 써놔요. 분할 옆에다 써놓으면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자, 우리가 판결의 종류를 요거 하나 따져놓고 하자고요. 판결의 종류. 자, 판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어요. 판결의 종류는. 자, 판결의 종류는 3종류다. 무슨 종류가 있죠? 자, 이행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 어떤 권리 무효인지 취소인지 확인해 준다. 이게 확인 판결이고요.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대표적인 요게 형성 판결이 돼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3종류가 있다.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다. 방망이 3번 두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확정 판결의 종류 그런 게. 그럼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다? 3종류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3종류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다? 분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 쪽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분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몇 필지예요? 자, 봐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몇 필지입니까? 한 필지가 되죠. 여기는 7이 되고, 요거는 7-1. 요거는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7의 1. 그죠?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눈 게 분할이고, 요거 7-1은 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형성. 그래서 이제, 자, 분할은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등기 파트로도 연결되고 민법 파트로도 연결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바로 요게 가장 우리 형님들이 헷갈리는 게 나머지야 뭐 청량한다. 그거는 이제 됐고 요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몇 필지죠? 한 필지가 있네. 여기 건보라예요. 그러면 한 필지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필지를 분할하고, 두 필지를 분할하고 안 하고는 건보라 마음이죠. 그게 이제 바로 60일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겁니다. 60일. 자, 60일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임의적이다.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뭐다? 예의적 운청에서 강제적,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에 있어요. 의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임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요거는 무조건 하여야 된다. 의무적. 요거는 하여야 한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은 언제 때 하여야 하고, 언제 때 할 수 있는지를 요걸 자꾸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의무적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설명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제 뭐 강호동씨가 있죠. 강호동씨. 이제 강호동이가 참 뭡니까? 돈 많이 벌었죠. 뭐 잘 나갈 때 뭐 연매출이 250억에서 300억이라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강호동이가 뭡니까? 요번에 거기 평창에 뭐다 땅 때문에 많이 이제 인기가 하락되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편의 그런 편이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세금 뭐 유머도 좀 퍼졌던데 보니까 탈세. 그러면 강호동이가 뭡니까? 자, 인기가 떨어졌어요.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호동이가 이제 집은 잘 나갈 때마다 대골 같은 집을 줬어요. 땅도 크다라는 거예요. 강호동의 인기가 떨어져서 요걸 잘라서 투잡소를 하려고 그래요. 투잡소. 그래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지금 뭐다 한 필지에 몇 개 지목이 존재해요? 법상 지목이 하나 존재하고 사실상 지목이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필지는 한 개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1필지 1지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필지에는 두 개 지목이 존재한다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강호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럼 때려야 되겠네. 때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 때리면 안 되고요. 말로서 때려야죠. 이때는 뭐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가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을 가져왔네. 이때는 반드시 자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유는 한 필지에는 뭐다? 한 필지에는 한 개 지목을 관찰하게 해서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찰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이걸 한번 여행을 떠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할과 관련돼서는 분할 대상 토지 요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68페이지 분할이란 지적본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일단 개념 잡고요.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그러면 기업,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다.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지정하기 위한 경우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요 2번은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에 뭐다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된 겁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면 3번이 여기 별표 3개짜리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행강편 정하고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지목 변경으로 갑니다. 행질 변경을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면 안 돼요. 행질 변경. 이때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로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뭐야? 가로 3번 신청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가요. 2번에 별표 3개 놓고 자, 한필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다시 일부 한강편, 행질 변경,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니까 행질 변경, 60일 끝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세 번째 끝에 할 신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 그걸 딱 뭐다 행강표에 쳐놓고 이 경우 일부 형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이 경우 지목 변경 신청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 2번이 바로 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논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또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옆에다 써놔요. 이유는 바로 요걸 써놔요. 일필일목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을 결론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다시 한번 딱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 형님들이 2번이 되게 헷갈려요. 근데 분할 대상 토지에서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독자적 문제로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 소유권 이전 2.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지정하게 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할 허가를 받은 경우.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질 때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읽으면 뭐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도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과 관련됐습니다. 합병도, 근데 분할은 뭐 대표적으로 논점이 하나지만, 요거 합병은 논점이 2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합병은 논점이 2개다. 자,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또 논점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합병은 4번이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합병은 언제든지 독자적 문제가 2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합병 첫 번째입니다.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요렇게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2필지입니다. 요게 8이고 8-1이다. 2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럼 여기 쏙 들어갔죠. 요것도 일종의 형성적 혈액이 닿다. 그럼 합병은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죠. 그럼 합병은 이제 논점이 2개라는데 논점 요거 2개가 아주 중요해요. 요 논점 때문에 이제 뭐에 별표가 3개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합병의 승립 요건. 합병의 승립 요건은 이미 우리 전 시간에 필지의 승립 요건이랑 연결됐었어요. 동일성과 대표적으로 연속성을 나타내죠. 이거는 집안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논점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논점이 뭐냐? 바로 뭐예요? 합병도 마찬가지. 봐볼까요? 여기가 건보랍니다.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건보라예요. 요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건보라 마음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합병은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거네. 원칙적으로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A적으로 12개가 있어요. 12개. 그걸 외워야 돼.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하고, 자, 공동주택의 부지.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하나 더하기 11개 지목을 외워야 돼. 요거 그래서 아까 학철수, 천재구,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도, 여기는 공장채까지 포함됩니다. 공장채.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채. 그럼 아까 외웠던 거랑 똑같아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 요거 조심해야죠. 유는 따로 해놔야 돼.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가 되고요. 자, 도로, 그 다음에 공원, 공정용지, 채용용지. 요거 자체로서는 이미 14회 때 독자적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논점이 2개라는 걸, 요 합병의 승립 요건과 60일과 관련돼서 2가지 측면의 논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기본서를 또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 석에는 결론적으로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가로 2번에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요게 이제 바로 2번이 별표 3개. 반대해서 가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소유자가 다르다. 반대해서 가면 소유자가 같은 경우.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7번에 가서 동그라미 7번에 바로 뭐예요? 바로 니은하고 디귿. 요걸 조심해야 돼. 니은 승역지 줄쳐놓고 디귿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합병에 대해서 다만 요거 체크해 놔야 돼. 자, 다만 이 경우에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요거.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명지죠. 명지에서 탄생하는 게 무슨 건이 탄생한다? 지역건이 탄생합니다. 요거 앞으로 지역건에서 역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자, 서비스가 돼요. 자, 서비스는 우리가 뭐예요? 어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편익이라고 그러고요. 요거 편익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역권과 관련돼서 뭡니까? 지역권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성에서 성역지가 돼.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토지. 그래서 주는 토지. 그러면 서비스를 요한다. 그래서 요역지가 됩니다. 서비스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가 되죠. 그럼 요역지라는 것은 받는 토지요. 성역지는 주는 토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성역지는 주는 토지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일부. 그래서 여기 이제 안 교수님 있죠. 안영찬 교수님이 민법의 시간에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성역지,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24회 때 민법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된다. 틀렸죠? 일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 해야 되거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작년 민법에서 뭐가 출제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주예요. 요게 주라면 요게 종이야. 그러면 주종과 그러면 요게 팔면 요거는 뭐다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역지와 성역지는 분리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게 작년 민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와 종의 관계를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요역지가 전부, 성역지가 전부 일부 요걸 써먹지를 못해요. 요거는 우리가 써먹어 봐야 돼. 봐봐요. 여기가 건보라가 있어요. 건보라 땅입니다.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요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두 필지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전부, 요역지 지역권 전부입니다. 그러면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됐으니까 전세권 일부로 돌변했고 요역지 지역권 일부로 돌변한다. 안 되죠. 요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전부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역지가 아니라 뭐다? 성역지겠죠. 성역지는 전부 일부. 그래서 거기 아까 그걸 성역지 행강편 쳐놨어요. 성역지지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여건 서비스 편익.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길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자,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그래서 그게 아까 동그라미 7번에서 니은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그래서 요거 부연 설명이 됐고요. 또 하나 설명이 될 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건보라입니다. 여기가 건보라예요. 자, 건보라가 이제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두 필지를 합병하지 않을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 출발이 똑같아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스타트가. 그러면 스타트가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하고 서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등기 접수도 원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두 개니까 무슨 저당이다? 바로 공동저당이 돼. 공동저당으로서 출발이죠. 요걸 창설이다. 창설. 그래서 이게 무슨 저당이다?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창설 속에서는 무슨 성을 담고 있다? 동일성을 담고 있어.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그게 바로 니은입니다. 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걸 하나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에 대해서 아까 또 설명했죠. 다만 A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죠. 이제 강호동인가 뭡니까? 강호동씨가 아까 무슨 허브를 했었어요? 자, 여기가 되었죠. 이걸 잘라서 주차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홍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조정이 져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주차장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주차장이네. 그러면 지목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 없겠죠. 근데 강호동이가 자, 분할 신청과 잘라달라고 그래. 동시에 합병 신청한 거. 그러면 분할 신청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 신청과 동시 동그라미 합병 신청을 한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요 정도 의미 잡아두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합병은 다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 논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69페이지.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합병은 이제 70페이지와 관련돼서 그 밑에 가로 3번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신청.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아까와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분할 신청 60일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A적으로
A적으로 분할 신청 제한이 있는 게 뭐다? 두 가지가 있었죠. 공동주택의 부지 크게 하나 하고 11개 지목이 있었어요. 11개 지목.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제. 그게 바로 가로 3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자르고 일단 하나 잘라놓고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흥강 편찬하고 유원지로 장난치면 틀립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끝에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그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거.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내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 짧은 시간 하면 일단 논점은 팍팍 쳐가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질질 끓는 것보다도.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이동의 개념 아까 잡으라고 그랬죠. 이자가 다를 이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신규 등록에서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가 포인트고 등록 전환은 어디가 뭐예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직권정정이다. 임의에서 돌아간다. 자, 분할이라는 것은 60일 원칙적으로 분할 신청 의무가 없지만 A적으로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그거 조심해야죠.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 그때는 60일 신청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합병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었죠. 합병의 성립 요건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합병의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원칙 없고 A적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어요?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다음에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제. 선생님 저 까먹었어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제. 공동주택의 부지 까먹었어요. 시험장. 그러면 거기다 써놔요. 바로 대표적으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제 11개의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어머 합병의 성립 요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특히 여기 3개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나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원칙상. 어머 우리 등기원인과 접수번호가 등보다 저당권자가 동일한 같은 저당권,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되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잡아두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이 가능한 거. 그때는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거 한번 잡아야 되고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없고 A적으로 있다. 12개 딱 외워두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7강에서 대표적으로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의 개념과 신규 등록과 그 다음에 등록 전환과 분할과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분할과 합병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두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지목 변경부터 또 나가봐야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